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어린이날을 지나고 다시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여전히 어제와 같이 비가 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면 이제 물 관리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난간에 나가 있다던가 이런, 난간이 아니죠, 거리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얘가 좀 탔어요. 여기가 좀 타서 지저분하죠. 난간 거리대 같은 생활을 하시면 덮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량을 맞추고 난 다음에 거리대에서 덮개를 덮어도 이게 밑에 환기가 되는 거라서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물론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덮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덮는 게 좋죠. 이게 물 관리가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장마가 길기도 하고 비가 연거푸 오는 날도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빗물 맞추는 게 무조건 좋아서 계속 맞추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씌워주고 뭐 한다고 해도요, 고정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그냥 놔두는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 다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여기 아슬이 난간 다육이가 뿌리 확실하게 내렸네요. 건들건들 하더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를 다 맞추더라 해서 같이, 그러니까 비가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 다육이마다, 집집마다 다육이가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키우시는 방법에 따라 키우시면 돼요. 적응한 대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죠. 꽃대 보겠다고 아직도 꽃대 잘라주지 않는 아이도 있는 거 보세요. 저의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덮어주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펄럭이는 것도 너무 펄럭이다 보면 얘네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보다 난간이라는 이점도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빗물을 맞는 수 있는 자리가, 요쪽 안쪽에 있는 자리의 아이들을 제가, 잠시만요, 지금 너무 확대가 됐나요? 잘 안 보여서 제가 화면이 전혀 안 보입니다. 요쪽에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방충망 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이 거진 젖지 않았고 위에서 한 3분의 1 가량만 젖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요 봉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튀어서 요렇게 젖은 경우도 있기도 하죠. 얘는 물을 먹었네요. 물을 먹었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빗물이 좀 튀는 거죠. 근데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에 빗물만 좀 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양진이 얼굴이 4두짜리 하나만 왔었는데요. 얼굴을 분질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너무 작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좀 커주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만큼 빗물을 맞췄는지 다시금 이쪽에 와서 확인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이쪽에 7 곱하기 7 풀분이 반투명이라서 제가 보는데 화분이 전혀 젖지 않았어요. 얼굴에 빗물만 살짝 젖었다 할 만큼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가 이렇게 되면, 얘도 위쪽에 있는 바람이 아무래도 불어도 세게 불지 않으면 여기에도 잘 못 맞거든요. 밑에 쪽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 뿌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려서 뿌리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는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을 위주로 내보내기도 하고, 요 위에가 물 조절이 가능한 자리라서 크게 탈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있어주고 있네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꼬집 한 아이들은 원래 제가 물 주는 양 정도의 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밑에가 줄줄 흐를 만큼 뚝뚝뚝 떨어질 만큼의 물은 얘네가 못 받아 먹었어요.
위에 겉흙만 살짝 젖어 있는 상태라서 물 하루를 안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쪽에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밑에 쪽에 확인해 보니까 이 뒷줄은 거진 얼굴에 튀는 것도 없어요. 뒷줄에 튀는 것도 없어서 물 관리하기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앞쪽에 물이 튀기는 튀었다고 해도 물을 얘도 이꼬지에서 오는 물보다 조금 더 먹든지 아니면 좀 덜 먹는 형태의 위치입니다. 라디칸스 꽃은 진짜 오래 갑니다. 얘도 돌려가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각도 없이 햇살이 오는 곳에 있으면 똑바르게 얘가 꽃대를 올리고 나지막한 꽃대로도 올리고 이럴 건데 햇살을 찾아서 얘네들이 꽃대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뒤쪽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문제가 조금 돼 보인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실외기 위에 있는 쪽이긴 한데요. 너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빗물을 계속 먹는 거죠. 얼굴도 이제 자구가 오목하게 모아 있던 것도 벌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한테 보면 빗물 먹는 거 물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 위주로 내놓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또 크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또 여기 있죠. 사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틀 연장으로 계속 빗물을 먹는 거잖아요. 이 말하는 가운데 비가 엄청 실에 쏟아집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거죠. 처음 제가 물 주는 거 외에 따로 이렇게 2주 만에 먹는다, 일주일 만에 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거라서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가 너무 하루 이틀 정도로 이렇게 비를 맞아도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틀 연장으로 맞아도 되기는 한데요. 차라리 하루 오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그 3일 뒤에 또 다시 오고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달아서 오는 거는 얘가 빗물을 서서히 말려간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조금 늦게 말려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로 비를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날씨 예보가 있잖아요. 크게 비가 없더라고요. 물론 다시금 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비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요. 이렇게 비를 맞고 다시금 햇살이 나고 환기가 되면요 이게 낫지, 비를 먹었는데 얘네들 빗물 너무 많이 먹었다고 덮어주면서 환기가 안 돼 버린다던가 아니면 베란다 안으로 얘네들을 피신을 시킨다던가 하면 얘네들한테 더 안 좋습니다. 여기에서 빗물을 한가득 먹고 더 이제 빗물을 안 마치겠다고 안으로 데려와 버리면요 얘네들을 얼굴을 다 뒤로 뒤집는다든지 무름 현상이라든지 가는 아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안에서는 여기에서 방충망 하나 사이로 앞에 있고 뒤에 안에 있는 거가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창문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해도 바깥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자리 이동을 굳이 제가 지금 시켜주지 않는 거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고민되기는 할 것 같아요. 자리가 좋은 자리, 여기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빗물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챙겨줘야 되는 거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자연에 맡겨야 되는 같은 이런 실외기 위쪽보다는 이쪽의 자리가 좀 낫겠죠. 제가 물이 필요 없다 생각할 때는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문제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요.
요렇게 빗물을 맞지 않는 아이들하고 빗물을 맞는 아이들 중에서 그 중간에 경계선 사이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디 선까지가 물을 많이 먹고 어디 선까지가 물을 많이 안 먹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들어서 다시 내려놓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그걸 잘 하지 않는데요. 보이지도 잘 않아요. 지금 위치상 이런 자리는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손을 뻗어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요렇게 보면 요쪽에 있는 아이들, 지금 보이는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로 요렇게 비춰서 보는 거 아니면 얘네들 건강 상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자리에다가는 다육이를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햇살이 너무 부족하니까 햇살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니까 그 자리도 아까워서 제가 놔왔던 거죠. 저런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얘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냥 키웠는데요. 여기에서 떠나보낸 아이들은 몇 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단지 시름시름 하는 아이들, 뿌리 잘 못 내리고 약간 건들건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물을 많이 주는 곳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원래 자체가 몸 관리가 별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니까 그냥 있어도 가는 거죠. 어저께 보여드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는 거는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찍어 보는데 여기가 동남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람 부는 방향은 동남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바람이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옆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조금 덜 먹는 택이고요.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고 얌전하게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줬었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 위에까지도 다 물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둥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다둥이가 뭐예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둥이가 뭐냐면 우리가 자구를 잘라내거나 입장을 뜯어내고 꼬집기를 했던 곳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보는데요. 인공적으로 무슨 영양제 같은 것 같아요. 그 성분이 어떤 거라는 거는 잘 모르고 걔를 뿌리면 자구가 한 개가 잡힐 걸 두 개, 세 개 더 많은 아이들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잡힐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제라고 할게요. 뿌리 밝은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잘 안 나오는 아이들도 그걸 좀 뿌리고 심으면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에다가도 여기 쪽에까지는 물이 튀지 않았나 봅니다. 빗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놓쳤네요.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얘 뭐라고 해야 되죠? 뿌리 밝은제라고 하면 되죠. 다둥이를 뿌려줬던 아이의 얼굴들이 이게 이렇게 잡히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고요. 한번 잡혀서 이렇게 나는 거는, 그러니까 크는 성장 속도는 상당히 눈에 보일 만큼 빠른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뿌려주면 되는데 이제 얼굴을 잡혔으니까 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얼굴 자구가 나오고도 계속 뿌려줘야 되는지는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얘를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게끔 하려면 상처를 조금씩 내고 뿌려주고, 많이 잡혔죠? 뿌려주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뿌려주고 난 다음에 자구가 나왔을 때도 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영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크기를 조절을 잘 못하죠. 여기에서 라울근 같은 경우도 오동통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금기가 많아 보여서요. 제가 최대한 물 관수를 텀을 2주 간격이나 얘가 필요할 때 물 먹는 방법으로 그냥 하려고요. 요런 아이들은 또 혹시나 빨리 그냥 후루룩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금기 있는 아이들은 순둥순둥 해도
얘도 되게 순둥순둥해요. 물 주면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크는 아이, 라자가 금인데요. 이런 아이들조차도 금기가 좀 들어가니까 조금은 관리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잘 있어주네요. 다른 쪽에 거실 쪽에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문 열어보기가 좀 그렇기는 하죠. 잠시만요. 다른 쪽에 한번 가볼게요. 다둥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요렇게 되어 있는 다둥이 스프레이형입니다. 얘가 300ml 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얘를 14,000원인가? 택배비까지 하면 1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얘를 쿠팡에서 저는 샀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아마 화분 다육이 판매하시는 곳에서도 이걸 판매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판매하시는 그곳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는 쿠팡이 편해서 쿠팡에서 샀어요. 요렇게 샀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제가 다둥이 뿌려놓고 제일 효과를 많이 봤다는 여기 있는 올리브인데요. 올리브 하나도 소멸되는 거 없이 저는 소멸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다둥이를 뿌려서 이렇게 자구가 난 아이들은 소멸되지 않고 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을 내비쳤으니까 그늘이 조금씩, 그러니까 요 위에 상단차부터 해가 제일 많이 안 들어오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요. 앞으로 조금씩 내밀어서 햇살 보는 것도 적응을 시켜야 되겠죠. 네, 현재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친구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는 대로 좋은 자리를 줄까 합니다. 요 아이는 중간중간, 자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보면 얼마나 컸는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중간중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자랐죠. 그리고 여기 마가렛금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건강 회복세가 완전히 돌아왔고요. 정말 단단하고 알아서 이렇게 제가 꼬집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제가 얘 다육이를 못 믿어서 그 한겨울 동안 햇살이 없는 곳에 통풍이 잘 안 돼서 얘가 시름시름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생장점에서 까뭇까뭇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얘가 죽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험적으로 여기 있는 아이를 꼬집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구가 위에가 2개 정도 생기길래 꼬집기를 했는데 2개밖에 안 생기는구나, 많이 힘들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힘들었던 거죠. 얘도 이러다가 자기가 죽겠나 싶었었나 봐요. 밑에서 자구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자구 2개 잡혔을 때 다둥이를 물론 조금은 뿌려주기는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둥이가 생겼을 때 조금 뿌려주긴 했는데 다둥이의 효과일까요? 자구가 이 안쪽에서부터 뺑뺑이 돌아가면서 엄청 많이 잡혔어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자구가 다른 목대에도 자구가 잡혀 있는 거 보면 얘가 자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하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구를 잡아주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부엌 쪽 창문 쪽인데요. 여기에 있는 애들도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비가 오는 습도가 있다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빗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홍페페가 계속 물을 못 먹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죠. 이제는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서 물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더 살이 조금 더 찌고 물 반응을 더 잘해주면 이 초록색 빛감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이제 한 달 후면은 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쪽에 있는 이꼬지는요, 저쪽에 실내기 있는 쪽하고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물을 튀어받는다던가 얼굴에 물이 묻어 있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부엌적 창문이 작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쪽에는 거의 물을 못 먹습니다. 여기 있는 쪽을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는 바람의 피해를 거의 못 받아요. 여기가 좀 넓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좀 좁더라도 옆으로 많이 넓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옆에서 바람이 불면 한쪽이라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조금이라도 튈 수 있는데요. 그게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얼굴이 지금 많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얘가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굳이 빗물을 많이 받지 않아도 비 오는 걸 식물들이 잘 아는 거죠. 이런 습기 많고 요런 상태에 있는 거를 싫어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요럴 때 많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아가의 모습에서 이런 날씨를 조금씩 더 경험함으로 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가요? 더 이뻐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제가 손을 뻗어야 돼서요. 그냥 말없이 한번 찍어 볼게요. 저쪽에 있는 이꼬지로만 키우는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도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빗물을 먹기란 상당히 힘든 아이입니다. 거짐 제가 수돗물 외에는 줄 수 없는 아이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약간의 빗물을 못 먹어서 그런 영양분 있는 물을 못 먹어서 아쉬운 감은 있기는 한데요. 물 조절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육이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는 속도도 아마 다를 거예요. 너무 과해서 크는 게 방해될 수도 있고 너무 또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해서 또 부족한 면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계절마다 해마다 달라지는 날씨에서 어떻게 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대에 찍고 싶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른 거실에서 신랑이 나가고 잠시 시간을 짬내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밥하다가 도중에 이리 와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찍어 봅니다. 이쪽에 베란다 쪽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다 물을 먹죠. 안 먹을 수가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거리대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 가림막도 해줄 수 있고 비가 먹고 싶을 때는 비 올 때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과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한참 지금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 상태고요. 비가 오고 나면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얘네들이 꽃대를 지금 너무 많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요번에 제가 이때까지 얘네들이 하엽질 때를 제대로 유심하게 안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계절에 지금 현재 지금 이 달에 요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하엽 지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시끄럽죠? 문을 열어가면서 찍다가 보니까 잡음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주고 물 먹고 이렇게 얼굴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 탱고 같은 얼굴을 보면요, 너무 좋다 하죠. 근데 이틀 동안 연달아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얘네들이 처음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물 색깔이 참 잔뜩 들어서 너무 이쁘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물이 빠지고 여기에서 계속 비가 오잖아요. 얼굴이 이제 활짝활짝 핍니다. 왜냐면 날씨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에다가 빗물을 계속 머금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을 조금씩 피는 거겠죠. 이제 그래도 오늘까지만 비가 오고 장마가 아니라서 내일부터는 화창한 날씨나 아니면 해가 없더라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 불어주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날림이 아니라 마르는 형태인 거죠. 지금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동영상을 찍어 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말도 왔다 갔다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을려신 같은 경우는 한참 많이 타서 얼굴을 많이 줄인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빗물을 먹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딴 데 찍죠?
생각보다 저번 예전에 얼굴 막 타서 얼굴 확 줄였을 때보다 더 싱그럽고 생기 있어 보이죠. 이런 비가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오면 오히려 이렇게 이득되게 얘네들이 도움이 되게 자구가 커질 수 있는 힘을 주다가도요, 너무 많은 비를 맞아버리면 오히려 다시금 얼굴을 줄이는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를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있어주는 TP도 이렇게 있어줍니다. 이쪽은 제가 손을 뻗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얘네들한테는 참 좋은 온도이긴 한데요. 저희들은 이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추운 거죠. 그래서 문을 조금씩 열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팔을 뻗어서 하고 제 소리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속에서 보면 또 하나의 댓글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재활용분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재활용분을 쓰다가 보면 얘가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빗물 먹고 해가 좀 못 받는 부분에서는 이끼가 낀다고. 풀분도 마찬가지죠. 이끼가 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때때로 이제 동영상 올릴 때마다 간혹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끼 낀 애들이 어디 있더라? 이끼가 정말 많이 낀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이 밑에 화분 여기 밑에 옆에서 보면요, 초록한 이끼에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포자라 그래야 되나요? 올라오는 그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크고 있는 거를 보기도 해요. 근데 보기가 조금 좀 안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생각보다 잘 큽니다. 이끼가 크는 정도에 저 크고 이렇게 하면요, 좀 예를 들어서 이끼가 크다가도 건조해지고 하면은 걔가 또 마르는 현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가 그냥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때로는 이런 이 캔통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다 보면 그 겉에 테두리 쪽에요, 푸릇푸릇한 게 보이는 거 보면 걔도 이끼가 껴 있는 거죠. 크게 자랄 수는 없지만 햇살을 그래도 이끼도 조금씩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풀분보다 뭐 플라스틱 이런 거보다는 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낍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고요. 건강에 해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쪽 옆에 언니는 한여름에 장 맞을 때요, 화분 옆에서 버섯도 같이 키웠었어요. 버섯 포자가 하나가 날라왔는지 버섯이 엄청 튼실하게 하나가 옆에서 자라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요. 일말하는 경우에 여기 보는 SP가 물 반응을 여기까지만 하고 요 밑에서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얘가 입장이 통통해야 되는데 입장이 통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을 그동안 2번에서 3번 정도로 더 먹었을까요? 오늘까지 해서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보세요. 너무나 이쁘죠. 요런 아이들 지금 물 준 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물을 주지만요, 얘네들이 알아서 물 관리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구경꾼이라고.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너네들 얼굴 참 이쁘다, 이게 답니다. 보통의 다육이 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빗물을 맞지 않도록 분을 어떻게 위에 씌워준다든지 비닐을 씌워준다든지 그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올해 들어서 비가 좀 많이 온다 하면 저도 약간은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고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윗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도 살짝 원래는 여기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옷걸이로 그늘막을 해주겠다고 여기 피티병을 여기에다가 걸었어요. 연결 해가지고 피티병 펴진 거를 걸었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들타거든요. 햇볕은 햇볕대로 받고 이제 그걸 했었는데요. 얘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꽉 묶어놔도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게 있잖아요. 바람 불 때 춤을 추더라고요. 위에서 피티병이. 그래서 그 피티병 날카로운 약간 그래도 많이 딱딱해서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도 걔가 휘청할 때 한번 얼굴 건드리면 얼굴을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무서워서 제가 다 그냥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3년 전이에요.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제가 그늘막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늘막을 하시냐 비가림막을 하시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 마음도 살짝 갈등이 생겨요. 원래는 이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니네들이 적응하면서 너네는 야생화야. 너네는 야생화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결에 키우기도 했었던 저거든요. 근데 많은 질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 마음이 자꾸 간당간당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면 금세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키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저렇게도 키우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제가 키우는 걸 참고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난간이고 여기가 안쪽이자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다 보니까 많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네들이 빗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일부분만 비를 먹는 거죠. 중간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바깥에 완전히 빠져간 아이들을 빗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거리대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물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걸 생각하셔서 이런 저런 이거 뭐죠? 이거 화면이 전혀 안 보니까 뭘 찍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 거는 제가 키우는 거는 참고만 하셔서 다육이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아까 그 거리대에 그 그늘막이나 비가림막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했던 거는 어디 부분이냐 하면요. 여기 밑에 부분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 위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기역자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손이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피티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 위에가 펴져 있는 피티병 윗부분이고요. 요 밑에가 요 봉 사이에 요 봉에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대를 전선 타일로 여기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 위에가 요 중간에 달리는 부위가 여기에 그늘막이 손바닥 길이 정도의 그늘막이 피티병으로 해준다 그러면요. 비를 밑에 부분이나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거진 빗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중간 밑으로 달려있던 애들은 다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제가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혹시나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장담을 못하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을 드려봐요.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는 잘 모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이 날 때 다시 연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식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식구들이 이제 토요일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찍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